오늘은 신종혁 총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로욜라 대학 신설 관련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 6분 만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욜라 대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김동택 로욜라 대학 설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로욜라 대학에 대해 글로벌 학문 생태계를 제도화할 융합대학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중심 학부를 표방하며 전계열 교과과정 모두를 영어로 제공하는데요. 독자적으로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현재 각 전공에 흩어져 있는 영어 강의들을 로욜라 대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코드쉐어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공 트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공계를 위해 AI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과 코드쉐어하는 AI&,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 인문한국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동아연구소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 소속 교수님 7분으로 구성된 아시안 스터디스 전공, 정치 외교학과의 폴리티컬 사이언스, 국제대학원의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이코노믹스 앤 매니지먼트 전공이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도대체 왜 이런 대학을 만들고자 한 것일까요? 김동택 부위원장은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영어 강의의 공급 부족, 그리고 특정 국적에 치중된 유학생 비율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3급을 따야 본교의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기초적인 대화만 가능한 수준으로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어 능력에 대한 기준은 학교 측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욜라 대학 입학생들이라면 원활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처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입학을 원하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영어 트랙 수요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욜라 대학의 설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어 강의를 효과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학생들에게도 영어 강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유연한 수업 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현재 로욜라 대학 신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작년 9월 교육부에서 정원의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전공을 신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관련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부의 대학 정원 축소 기조에 따라 정원의 인원 전담학부 신설 시에 교내 다른 전공의 정원 감축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한국인 정원이 로욜라 대학에 배정되어야 하기에 글로벌 한국학 전공이 로욜라 대학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1월 24일자로 학원처장 회의에서 로욜라 대학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23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글로벌 한국학 전공이 소속된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 학생들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먼저 작년 4월 간담회 때만 하더라도 만약 올해 안에 빠르게 준비한다 해도 2024년이 되어야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이조차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통지와는 다르게 2023년 신입생 모집을 결정한 것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 측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작용했는데요. 그러한 전공뿐만 아니라 지육미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한 교수님들의 동의만 얻어 섣불리 진행하였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로욜라 대학 교수자의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코드쉐어 방식에 대한 혼선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동택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2023년부터 바로 로욜라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학 중 운영 주체를 정하고 교수진과 학교 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심종혁 총장 임기 3년차에는 로욜라 대학 사업을 시작하고 향후 1, 2년간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글로벌 한국학 전공 간담회, 3월 말 총장과의 간담회, 지육미 비대위 주최로 학생 전체 간담회를 진행하여 얼마든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4월 말 이사회에 보고하여 로욜라 대학 신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재학생들의 커리큘럼이나 학적은 절대 변동될 일이 없으며 글로벌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끼칠 피해가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교수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향후 2, 3년 안에 많은 교수님들의 정년퇴직이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이 기간에 새로 임용하는 교원의 수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영어 강의 비율에 대한 조건이 교수자마다 제각각이었지만 앞으로의 신인 교원 임용 시에는 영어 강의 50% 이상을 교수하는 것을 채용 조건에 넣어 충분한 영어 강의를 확보하겠다고 하네요. 또한 아시안 스터디스 소속 전임 교수님들이 로욜라 대학의 영어 교양 수업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신우석 지육미 운영위원은 영어 트랙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따로 받는 것은 한국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유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학교 측의 의견 역시 그렇지만은 않다며 반박했는데요. 신 운영위원은 지육미 내 학생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22학번 글로벌 한국학 학생이 섹션장이나 전공학생회장과 같은 지육미 소속 내의 직책을 맡게 될 경우에 로욜라 대학으로 떠나버린 글로벌 한국학 전공 신입생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 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선후배 관계가 중시되는 대학에서 학생들 간의 심리적 격차를 유발하여 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로욜라 대학이 본교 학생 사회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도 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이지만 글로벌 한국학 전공과 지육미 소속 학생들과의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로욜라 대학 신설이 진행된 점에 대해 큰 유감을 표했는데요. 간담회 역시 학교 측에서 학생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한국학 전공의 로욜라 학부 편입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로욜라 대학 신설에 관련한 이슈를 6분 만에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MC 최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